중대재해법 대충격이라. 식당 하다가 감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올해입니다. 1월 27일이 되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러분, 식당이 5명 있는 곳 많거든요. 예, 주인까지 포함하면 5명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식당만 그렇습니까? 술집은 안 그렇습니까? 고깃집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이 됩니다. 야,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지금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충격은요, 자영업자들은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5인 미만, 예, 1인에서 4인까지죠. 4인까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이제 5인 이상 기업에 모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동네 음식점이나 동네 빵집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충격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제가 식당 하다 감옥 간다 했잖아요. 왜 감옥을 가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예, 이게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났거나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냥 사망사고나 이게 난다고 하면요, 1년 이상 징역이 된다는 뜻이에요. 와, 이거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아니, 중식당을 하는데 매장에 서빙하는 사람 3사람, 예, 식당에서 메뉴 만드는 사람 3사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러다가 배달하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형벌은 1년 이상 징역이니까 1년 이상 무조건 살아야 돼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하로 징역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으로 때리는 데다가 벌금은 개인한테는 10억 원 이하, 법인한테는 50억 원 이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식당 하는 사람이, 예, 법인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개인 사업자에다 매기겠죠. 개인한테도 벌금을 매기고 개인 사업자한테도 벌금을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식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도요, 형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여러분, 식당하는 사람이 1억 원이 있을까요? 요즘 식당하는 사람 1억 원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진짜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그대로 그냥 시행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물론 사망사고나 또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조심하고 예방 중심으로 가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 중심으로 가면 저는 자영업자들 또 한 번의 곡소리 터진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준비도 하고, 이게 자영업자들 5인 이상 이 소기업들 내지는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뭔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렇게 큰 영향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업만 망하게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사장이 실형 선고를 받아서 들어가면 기업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뭐 당장 실직하게 되겠죠.
실직할 겁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요. 예. 게다가 비용도 21.4%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는 것도 20.1%나 되고요. 또 수사 받으려고 그래 보세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수사까지 받아야 돼요. 은팔찌 찰 수 있으니까 수사까지 받아야 시간 비용 다 나가잖아요. 15.2%. 이러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처벌 중심의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보세요. 오히려 말입니다. 2021년 1월 27일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8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보세요. 874명이에요. 5.6%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방 위주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고 모두가 사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사망사고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처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요.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산업을 더 위축시키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소금을 막 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상처가 나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에게도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소상공인이 일반적으로 유통까지 하면 5인 이상, 5인. 제조나 건설업은 10인이고요. 여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법안들요. 좀 국민들이 스스로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처벌이 능사인가요? 처벌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건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나 있는 일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처벌 위주의 어떤 법안을 만들지 마시고 예방 중심의 법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지금 식당 하다가 쇠고랑 차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또 커질 것 같아요. 도대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네 권력만 취하려고 하지 국민의 권력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냥 권력이 아니라 머슴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4월 10일 날 두고 보자. 이런 생각 저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서 기업들도 자영업자들도 이것 좀 유예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예해 주면서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라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